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미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레이아웃과 텍스트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좋은 실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이랑 어떤 디자인일까요? 자, 가장 먼저 잘 기획된 내용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잘 만들어진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 우리가 만드는 문서, 슬라이드는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내가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보고 받는 사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쉽고 가독성이 좋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실무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보통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슬라이드 디자인을 합니다. 처음부터 발표를 염두에 두고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보고서, 작성 중인 보고서가 있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사실 그대로 발표용으로 쓰기도 하시는데 살짝만 바꿔주시면 발표용으로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보고서 슬라이드가 있죠. 아마 처음에 열자마자 좀 글자가 빼곡하고 많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발표용 멀티 슬라이드로 바꾸기 위해서 딱 3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바꿀 건데요. 3가지 뭘 해주셔야 될까요? 자, 3가지는 뭐냐면 정리, 정돈, 강약 조절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정리가 뭘까요? 정리. 우리 집 정리 다 해보셨죠? 집을 정리정돈한다 이런 얘기 쓰시잖아요. 정리정돈 하실 때 먼저 하셔야 될 게 정리거든요.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좀 빼주시는 겁니다. 보고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발표할 때는 좀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중요도가 좀 낮은 거 있죠. 이걸 일단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리입니다.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잘 남은 핵심들 있죠. 이거를 잘 배치해 주시는 거.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거. 이게 바로 정돈입니다. 정리, 정돈 해주셨나요? 좀 빼주세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가벼워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주실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강약 조절입니다. 왼쪽보다 오른쪽 슬라이드가 좀 더 눈에 잘 들어온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텍스트의 양은 여전히 일반 발표용 슬라이드보다 좀 많지만 그래도 눈에 잘 들어오죠. 그 이유는 바로 강약 조절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강약은 힘을 줘야 할 곳과 힘을 빼야 할 곳을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됐나요? 강약 조절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정돈,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 보고용 슬라이드도 발표용 슬라이드로 순식간에 탈바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기는 힘드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정돈, 강약만 조절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리 구체적으로 슬라이드 디자인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인데요. 발표용 슬라이드 만드실 때 그리고 보고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슬라이드 안에서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슬라이드에 보시면 빨간 보조선 그어진 거 보이시죠? 슬라이드 안에 무언가를 배치하실 때는 자, 양쪽에 충분히 좀 여백을 주세요. 여백이 있어야 답답하지 않거든요. 여백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텍스트를 배치하실 때 보이지 않는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 빨간색 사각형 박스가 2개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각형 안에 딱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균형이 잘 잡힙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사실 레이아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레이아웃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백 좀 주시고 간격 잘 맞추시고 줄간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메뉴에 보기 눌러보시고 가운데쯤 보시면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굉장히 잘 활용해요. 자, 요거를 활용하시면 뒤에 모는 종이처럼 배경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안내선을 그으실 수도 있거든요. 요 상태로 문서 작성을 하시면 균형감 있게 간격 잘 맞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이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뭔지 이렇게 파악하시고 요 3개의 메뉴는 꺼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예요. 수시로 꺼냈다가 닫았다 하시면서 요 레이아웃을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안에 글자 그리고 도형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정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원이 4개가 있어요.
이 안에 아마 텍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간격 일정하게 해주시고 선 일정하게 맞춰주시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통일감을 부여하면 우리가 봤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정렬할까요? 정렬 기능 다 알고 계세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정렬을 자동으로 해주죠. 자,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도형을 이렇게 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세요.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메뉴 홈에 가시면 여기 정렬이라는 메뉴 보이세요? 자, 여기서 정렬하시면 되는데 여기 맞춤에 가시면 됩니다. 다양한 맞춤들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맞춤 해야 될까요? 저는 위쪽 맞춤 한번 해볼게요. 위쪽 맞춤 하니까 가장 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맞출게요. 정렬해서 맞춤에 가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딱 하시면 이 사이 안에 있는 간격까지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렬 쉽고 빠르게 가능하시죠? 자, 이 정렬에서 맞춤 가시면 다양한 정렬들이 있는데 이 정렬들을 한 번씩 눌러보시고 앞으로 모든 개체를 삽입하면 정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레이아웃에서 중요한 거는 구분과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구분은 뭘까요? 구분은 어떤 비교 대상에 따라서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범위가 같은 것을 나누어 놓은 것, 이것을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별은 뭘까요? 구별은요, 대상끼리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차이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것, 이런 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안에서 구분이랑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게 나누어져 있구나, 같은 그룹이구나, 같은 내용이네, 범주네, 이것이 바로 보이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구분과 구별을 잘 하시는 절대적인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간격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같은 범주인 것은 함께 인접하게 묶어주시고, 그리고 뭔가 내용이 바뀌거나 전환될 때는 좀 띄워주시는 거죠. 이것만 잘해 주셔도 우리가 슬라이드 보고 아, 대략적으로 몇 개의 그룹이 있구나, 전체적인 내용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걸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의 슬라이드는 구분, 구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 두 개의 통으로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있네. 제목을 구분 지어주시고, 소제목, 대제목 구분 지어주시고, 자, 내용마다 이렇게 간격을 띄워주시는 거죠. 맨 위에는 헤드라인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는 소제목이 있고, 무언가 4개의 그룹이 있구나라고 바로 인지하게 되죠.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레이아웃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여백을 정확하게 잘 주시고요. 네모 박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간격, 이런 걸 줄을 잘 맞춰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슬라이드 안에 글자, 사진, 도형을 넣으시면, 이런 개체들을 넣으시면 정렬 기능을 활용해서 정렬을 잘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죠? 구분과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분과 구별을 잘 하시려면 간격을 띄워주는 거, 요걸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쓰실 때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기능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쓰실 때 단순하게 타이핑만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는 법칙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외우다시피 암기하세요. 내 걸로 이번에 확실하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작성하실 때 유용한 PPT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구역 설정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구역 설정은 슬라이드가 많을 때 엄청 유용합니다. 우리 보통 프레젠테이션 문서 만드실 때 슬라이드가 10장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시죠? 20장, 30장, 또 뭐 사진을 슬라이드 한 장당 하나씩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슬라이드 장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구역을 만드시면 좋은데요. 구역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 안에 폴더를 만드는 것과 유사해요. 파일을 다 꺼내 놓으면 찾기도 힘들고 구분도 잘 안 되는데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정리하기 용이하시죠.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1번, 12번 슬라이드 사이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구역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구역 추가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구역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죠. 구역의 이름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또 구역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구역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3개의 구역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구역을 만드시게 되면 자,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나중에 구역을 한 번에 뭐 제거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을 누르시면 구역을 축소하실 수가 있어요. 축소를 하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축소돼서 슬라이드는 안 보이고 구역의 이름만 이렇게 모아서 보여지게 되고요.
구역 이름 옆에 괄호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가 구역 안에 있는 슬라이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한 번에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실습으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터 치시면 슬라이드에 여러 장 추가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구역 추가가 있죠. 구역 추가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은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여기서 구역 추가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구역 추가. 이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삼각형 누르시면 구역을 축소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누르시면 확장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구역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런 것들 다 가능해요. 구역을 모두 축소하고 확장하고 이름 바꾸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구역을 설정하시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요. 저는 슬라이드를 발표 준비할 때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는 거, 여러 슬라이드 보기 모드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구역을 추가하신 상태로 여러 슬라이드 보기 모드를 여시면 이렇게 보여요.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슬라이드 모드로 보실 때도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하기가 훨씬 편안하고 용이합니다. 우리 발표 준비하실 때,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실 때 이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자주 활용해서 전체를 조망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구역 설정해 놓으시면 더욱더 용이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 쓰실 때 기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세요. 기호를 잘 쓰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글자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는 줄이는데 의미 전달은 더 명확해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상반기 최고 영업 성과를 달성한 영업 부서에는 특별 휴가 5일과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있죠? 여기서도 텍스트가 그렇게 복잡하고 길진 않은데 더 줄일 수 있거든요. 한번 줄여볼까요? 자, 줄일 때 이렇게 줄였습니다. 화살표를 잘 쓰시면 텍스트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죠. 상반기 최고 영업 성과 달성, 화살표하고 특별휴가, 쉼표, 특별휴가 5일, 쉼표, 휴가비 지급 이렇게 줄였어요. 줄이고 강약 조절을 해줬죠. 그랬더니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단계나 흐름을 이야기하실 때도 사이사이 화살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원인과 결과, 전과 후 이야기하실 때도 구구절절히 쓰지 마시고 가운데 화살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무엇을 통해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보고서 문서 만드실 때. 이때도 그 말을 빼고요. 가운데 화살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앞과 뒤 문장 전체 원래 하나였는데 가운데 화살표를 넣어주죠. 한번 끊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가독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화살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화살표를 입력하실 때 보통 삽입에 가서 문자표에 들어가서 화살표도 많이 넣으시죠. 파워포인트에는 화살표를 빨리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파워포인트 여시고 바로 실습 한번 해보세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0 오른쪽에 바 있죠, 바. 바 두 개를 빨리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보시면 알파벳 M 오른쪽에 보면 괄호 있죠. 쉬프트 누르고 누르는 괄호 있죠. 그거를 빨리 한번 입력해 주세요. 바 두 개하고 괄호 빨리 입력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저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나요? 그리고 수학이 이퀄 있죠, 이퀄. 는 두 개 입력하시고 괄호 한번 해보세요. 화살표 빨리 바뀌죠. 자,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시면 삽입에서 문자표에서 넣는 화살표보다 굵고 또렷하고 예뻐요. 그리고 화살표를 문서 작성하시면서 빨리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살표를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절대 쓰지 마세요 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잘 안 쓰는 기호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콜론, 세미콜론, 그리고 물결, 아무 의미 없이 물결 있죠. 이런 거 다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강조하실 때 이 작은 따옴표 안에 넣거나 큰 따옴표 안에 많이 넣으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강조가 잘 안 돼요. 차라리 그 텍스트에 색깔 넣고 굵게 만들어 주시는 게 따옴표 안에 넣는 것보다 강조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호는 뭐냐면 이런 기호들입니다. 화살표, 위아래로 가는 화살표. 요거는 뭔가 상승한다 할 때는 상승, 뭐 이런 단어보다 화살표를 넣어주시면 더 직관적이에요. 뭔가 떨어진다, 하락한다 이런 것도 아래로 가는 화살표 넣어주시고요. 수학에서 부등호 있죠. equal, 많고 적고 뜻하는 거. 요것도 기호를 쓰시면 구구절절한 말을 많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있고 없다를 표현할 때는 OX로 표현하기도 해요. 텍스트로 쓰시는 것보다 더욱 직관적이죠.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작은 따옴표로 이 키워드를 나름대로 강조해놨죠. 이것보다 이 작은 따옴표 제거하시고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에 컬러를 넣어주시고 굵게 볼드 처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강조가 잘 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런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는 이 단어, 키워드 앞뒤에 붙이시면 좀 거추장스럽기도 해요. 좀 이게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걸 뺐을 때 훨씬 그 키워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굵게 만들고 색깔 넣어주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쓰실 때 세 번째 기능 알아두세요.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들여쓰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우리 다소 텍스트가 많은 실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에서도 들여쓰기가 잘 돼 있으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들여쓰기 하실 때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보통 스페이스바로 많이 하시죠. 스페이스바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시고 그 밑에 내려가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근데 이걸 하시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어떨 때 칸이 반칸 안 맞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거 왜 그럴까요? 들여쓰기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1, 2, 3, 4번 밑에 바가 있죠. 이거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먼저 메뉴에 보시면 보기에 보시면 여기 눈금자 있나요? 눈금자를 체크. 여기 선택하면 여기 자가 생길 겁니다. 간혹 자가 바로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에러가 난 거라서 파워포인트를 닫고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자가 보이실 겁니다. 1번 밑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 빨리 하시면 이 한 줄이 선택됩니다. 혹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눈금자에 보니까 모래시계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딱 얹혀져 있죠. 자, 여기서 위에 거를 딱 클릭하시고 이렇게 한번 들여볼게요. 딱 놓으세요.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갔죠. 만약에 더 드리고 싶으면 더 옮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2번, 3번, 4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이렇게 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에는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해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그 단축키가 바로 F4거든요. 이 F4를 잘 기억하세요. 방금 했던 작업 딱 하나를 기억하고 반복해주는 단축키입니다. 자, 2번 밑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F4를 눌러주시면 돼요. 3번 아래쪽 이 세 줄도 잘 선택하시고 F4. 4번 밑에 이 두 줄 있죠. 여기도 이렇게 선택하시고 F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밑에 하나만 하시고 밑에는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이렇게 들여쓰기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더 이상 스페이스바 누르지 마시고 이걸로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그 실무 프레젠테이션 만드실 때 글머리 기호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 홈에서 여기 보시면 글머리 기호 있죠. 글머리 기호를 많이 쓰실 텐데 이 글머리 기호는 너무 남발하시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뭔가를 나열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자동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글머리 기호 넣으실 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멀죠. 사실 이거는 좁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움직여 볼까요? 눈금자에 보시면 위아래 있죠. 이걸 딱 움직이시면 이 간격, 사이 간격도 좁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하실 때 중요한 기능 3가지 알아봤고요. 이제 더 중요한 텍스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4가지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가독성을 좋아지게 만드는 팁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A랑 B가 약간 다른 거 발견하셨나요? 자, A, B 중에 어떤 게 좀 더 가독성이 좋고 또렷하게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B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시는 걸 느끼실 텐데요. 자, 이거는 특히 실무 프레젠테이션에서 글자가 좀 작을 때 있죠. 보통 15포인트 이하도 텍스트를 많이 쓰거든요. 글자가 작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가독성이 올라가는 팁입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A를 보시면 텍스트를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B는 뭔가 좀 더 또렷하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자,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효과 서식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셨죠? 여기서 지금 도형 옵션이 있고 텍스트 옵션이 있는데 텍스트 옵션에서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거 이거 딱 누르시면
글자를 검정색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단색 채우기 하시고 검정색.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할 겁니다. 자, 뭐냐면 아래쪽에 텍스트 윤곽선에서 실선을 주세요. 자, 이거는 글자에 테두리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글자의 테두리를 무슨 색으로? 검정색으로 선택하시고 글자랑 똑같은 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투명도 있죠? 투명도를 70% 주세요. 투명도를 70%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자의 테두리를 주긴 했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글자 테두리를 준 게 아니라 테두리를 약간 투명하게 해준 겁니다. 70% 테두리를 줬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글자의 가독성이 좀 더 좋아져요. 글자가 좀 더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실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고서 작성할 때도 이렇게 많이 했고 실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텍스에 이 똑같은 색의 윤곽선을 주고 투명도 70% 주는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뭔가 모르게 텍스가 좀 더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만든 문서는 되게 눈에 잘 들어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사소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팁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A랑 B의 차이점 한번 보시겠어요? A와 B의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부르는데요. B를 보시면 자간이 훨씬 좁은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A랑 B는 맑은 고딕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보통 사내에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하시거나 보고서 쓰실 때 폰트를 다양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한테 파일을 보내면서 폰트 깔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보통 기본, 윈도우에 기본 깔려있는 뭐 맑은 고딕이나 함초롱 바탕체, 신명조 이런 걸 많이 쓰실 테고 또 사내에 그 공용으로 쓰시는 글꼴이 있으시다면 그걸 아마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맑은 고딕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맑은 고딕이 많이 사용하지만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요. 글자와 글자 사이 자간 있죠. 이 자간이 다소 좀 넓은 거예요. 자간만 살짝 좁혀줘도 맑은 고딕이 훨씬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래서 자간을 살짝만 좁혀주시는 겁니다. 자간은 너무 좁히시면 안 돼요. 너무 또 좁히시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살짝만 좁히시는 게 포인트라는 사실. 자,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A는 지금 자간을 좁히지 않았거든요. A의 자간을 씌우기 위해서 블럭 한번 씌워볼게요. 블럭을 씌우는 단축키는 F2를 한 번 혹은 두 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전체의 블럭이 씌워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간은 메뉴 홈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가나 괄호로 되어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요걸 누르시면 자간이 좁힐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좁게 선택해 주시면 살짝 좁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좁게 했는데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하시면 여기 가셔서 기타 간격에 들어가세요. 자,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하시면 기타 간격 들어가서 이 좁게가 지금 1.5가 돼 있죠. 이 수치를 좀 줄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한 1 정도 해서 확인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자간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글자가 되게 클 때 있잖아요. 글자가 한 30포인트 이상 이렇게 클 때는 여기서 매우 좁게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글자 크기에 따라 상대적인 거라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12포인트로 썼는데 매우 좁게를 하면 안 되겠죠? 띄어쓰기가 다 없어져 버리죠. 너무 붙어버려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조절하시되 일반적으로는 좁게 해주시면 글자가 좀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텍스 법칙 세 번째는 줄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A랑 B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A는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느껴지시죠? 근데 B는 어떻게 해줬나요? 1번, 2번, 3번은 적절하게 구분을 해줬죠.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곳에 띄워줬습니다. 간격을 띄워줬어요. 텍스트를 쓰실 때는 줄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줄 간격은 너무 좁아도 안 되고요. 너무 넓어도 안 돼요. 적절하게 딱 해주셔야 되는데 자, 줄 간격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블럭을 씌워줄게요. F2를 한 번 혹은 두 번 누르시면 이렇게 블럭이 씌워지죠. 줄 간격은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메뉴 홈에 보시면 여기 줄 간격 조절하는 거 있죠? 여기서 지금 1.0을 하시게 되면 사실 너무 좁아요. 1.0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1.5도 추천하지 않아요. 1.5는 너무 넓어요. 줄 간격은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가시냐면 여기 줄 간격 옵션에 들어가세요. 옵션에 들어가셔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줄 간격에서 배수를 선택한다는 사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단락 뒤 있죠? 요거 알아두세요. 우선 줄 간격에서 배수를 선택하시고 아까 1은 좁고 1.5는 너무 넓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시냐면 한 1.2 정도 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딱 적절하게 띄워집니다. 한 글자 높이에 3분의 2 혹은 2분의 1 정도를 줄간격으로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됐나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띄워주세요. 그러면 1.2 하니까 적절하게 딱 띄워졌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1번, 2번, 3번을 이제 나누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마케팅 기법이다 뒤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가져다 놓으세요. 마우스 커서를 여기 가져다 놓으시고 요 다음에 이렇게 단락 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여기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줄간격에서 줄간격 옵션에 들어갑니다. 단락 뒤 기억하시라고 했죠? 단락 뒤에다가 숫자를 10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10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10포인트만큼 딱 떨어진 거 보이세요? 되셨나요? 만약에 더 넓히고 싶으시면 다시 들어가셔서 숫자를 더 큰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15, 2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는 이렇게 10포인트만큼 띄웠습니다. 여기도 띄워볼게요. 유래되었다 뒤에 있죠. 유래되었다 뒤에 여기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띄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줄감기 옵션 들어가셔도 되지만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해주는 단축키 F4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F4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띄워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 단락 구분하시는 것까지 가능해졌어요. 자, 줄간격 조절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배수 선택하고 숫자 입력하시는 거, 단락 뒤 띄워주는 거, 요 두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하시면 좋아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텍스트 가독성 좋게 하는 방법. 텍스트 옵션에서 같은 색깔 실선을 선택합니다. 투명도를 몇 퍼센트? 70%까지 해주시면 텍스트의 가독성까지 좋아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텍스트 법칙은요, 강약 조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텍스트의 강약을 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 눈에 좀 띄게 해야 되는 부분은 굵게 처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늘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모든 텍스트를 굵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텍스트를 가늘게 하지 않아요. 항상 강약약, 강약약, 강약약 있어야 돼요. 물론 강조하는 부분이 더 적어야겠죠. 그래야 그게 강조가 되잖아요. 자, 강조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텍스트를 선택하셔서 그 텍스트를 굵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 보통 굵게 만들 때 저기 굵게 만드는 버튼 있죠. 글꼴 선택하는 거 밑에 보면 버튼 있잖아요. 그 버튼을 이렇게 꼭 누르시죠. 물론 이걸 하셔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텍스트 자체에 볼드체를 쓰시는 거예요.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통 라이트, 미디움, 볼드 이런 식으로 글꼴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볼드체를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폰트 중에 볼드체가 있다면 볼드체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강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법칙 4가지를 모두 적용한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이시는 텍스트는 그냥 맑은 고딕으로 텍스트를 쭉 작성했어요. 가독성 좋게 하는 팁이나 줄간격, 그다음에 자간, 강약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4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가독성이 좋게 하는 팁, 투명도 70% 테두리 선을 주시고요. 자간 좁혀주시고요. 줄간격 조절해주고 단락을 띄워주고 강약 조절을 했습니다. 어때요? 아래 거 보시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죠? 가시성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법칙을 외우셔야겠죠?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무조건 실전에 적용 한번 해보세요. 특히 강약 조절을 하실 때는 이 4가지 방법을 써주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볼드체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시면 거기다가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네모 박스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강조하실 때는 이 4가지 방법 안에서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그동안 많이 썼는데 아쉬운 강조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건 이 3가지 방법입니다. 밑줄을 긋거나 이탈릭을 하거나 굵게 만드는 버튼 누르고 밑줄 긋고 이탈릭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밑에 3번이 가장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밑줄을 긋거나 이탈릭 기울인다는 것은 강조는 되지만 가독성이 낮아지거든요. 특히 밑줄 긋는 거는 이 버튼을 딱 누르시면 우리 한글은 받침이 있잖아요. 이 받침 바로 바짝 밑에 밑줄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가독성이 낮아지고요. 이탈릭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 좀 더 적합한 강조 방법입니다. 강조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읽기가 불편합니다. 세워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강조 방법 앞에서 배운 4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전 예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 강약 조절을 제가 말씀드린 아쉬운 방법으로 한 겁니다. 이탈릭 밑줄 긋고 굵게 만드는 버튼을 누르고 강약 조절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볼까요? 내용을 살짝 줄였어요. 정리정돈 한번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약 조절을 제가 말씀드린 굵게 하고 색깔 넣고 크게 하고 뒤에다 네모 박스 넣고 이 방식으로 강약 조절했거든요.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거 느껴지세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밑줄이나 이탈릭보다 굵게 하고 색깔 넣고 크게 하시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오시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쓰던 빨간색으로 강조하고 밑줄 긋고 심지어 글자에 그림자도 넣고 이탈릭 이런 방식으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이 작은 따옴표로 넣어서 강조한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강조를 해줬는데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물론 이 슬라이드를 좀 2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많아서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거하고요. 위에 부분만 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어떠세요? 작은 따옴표 없애시고 굵게 만들고 크게 하고 색깔 넣고 이렇게 강조했을 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텍스트를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디자인하실 때 중요한 기능 살펴봤고요. 팁 4가지 기억하시나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영상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